자, 마스터캠 3D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엔 우리가 3D, 즉 3차원 도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거는 좌표가 딱 두 개죠. 가로로 이렇게 지르는 선 하나, 그리고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선 하나가 있습니다. 즉 X의 좌표와 Y의 좌표, 이렇게 두 가지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2차원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2D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돌리게 되면 선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렇게 흐르는 X의 선과 이렇게 흐르는 Y의 선, 그리고 위아래로 흐르는 이 Z, 이렇게 합쳐져서 3D 3차원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3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지르는 X 좌표, 그리고 세로로 지나가는 Y 좌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Z 좌표, 이거는 어떤 높이가 될 수도 있고 깊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3D 3차원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스터캠 같은 경우에는 2D와 3D를 모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3차원 모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가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서피스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과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서피스 모델하고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추후에 우리가 둘 다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체 사각형을 이루는 직선 같은 것들만 이어서 생성을 해서 이 직선들을 뼈대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로 붙이듯이 색종이를 이렇게 뼈대에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각형 곡면을 만드는 방식이 이 서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에 종이를 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각형들 안에는 이제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피스 모델, 내부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 뭐 다르게 얘기하면 물체의 어떤 표면 정도만 표시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 솔리드 모델은 안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찰흙이나 이런 거, 흙 같은 걸로 반듯반듯하게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안에가 꽉 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입체 사각형의 표면 부분도 정보가 있고 그 표면을 둘러싼 그 부피, 그 내부가 모두 다 꽉 찬 상태로 표현하는 모델 방식이 이런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방식과 서피스 방식 같은 경우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마스터캠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다고 했었죠. 요게 만약에 선이 없으신 분들은 F9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9번을 눌러서 보이게끔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Alt F9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X, Y, Z라고 하는 이 좌표계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디가 X축이고 어디가 Y축이고 어디가 Z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9번은 이 선들, Alt F9번은 이 좌표계를 표시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lt F9가 없어도 요 아래쪽에 여기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또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요게 X 좌표 선이고 이게 Y고 요게 Z입니다. 요 세 개의 선이 만나는 이 꼭지점, 이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시스템 원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 오리진 포인트라고도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 x와 y와 z가 만나는 이 원점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모두 다 0입니다. x도 0, y도 0, 그 다음에 z도 0. 그래서 000이라고 하는 좌표가 바로 시스템 원점, 시스템 오리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x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y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z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스템 원점하고는 좀 다르게 작업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점인 이 원점 000이라고 하는 원점 이외에 임의의 좌표로 우리가 이 원점을 지정을 하는 게 작업 원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WCS라고 하는 Work Coordinate System 작업 좌표기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WCS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WCS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만 왼쪽으로 좀 옮겨서 프로그램을 좀 넓히고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이동을 좀 해줬고요. 여기 우측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WCS라고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평면, 정면, 뒷면, 배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뷰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뷰 관리자를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뷰 관리자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뜨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평면, 정면, 뒷면, 배면 이렇게 각각의 어떤 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평면 같은 경우에 탑 위쪽에서 보는 거, 정면은 앞, 프론트 쪽에서 보는 거, 우측면은 라이트, 입체 같은 경우에는 ISO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선택된 뷰와 관련 있는 뷰만 표시라고 하는 건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선택한 것만 이 뷰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에 속성 같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작업 옵셋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새로 생성이 될 이 뷰에 적용될 이 옵셋 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화면 영역상에 보여질 어떤 뷰의 평면 상태를 표시할 색상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같은 경우에는 WCS가 변경될 때 그래픽 뷰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WCS가 변경이 되면 이 해당 뷰 번호와 같은 이 그래픽 뷰 변경으로 사용자는 그 해당 뷰를 평면 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현재 뷰와 원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해당 뷰를 선택해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원점 적용 평면 기준 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새로 생성된 뷰의 공고라던가 어떤 작업 원점을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을 원래대로 좀 돌려줬고요. 자, 요번에는 작업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에 여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작업 평면 땡땡 평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현재 작업 평면은 이 평면이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되고요. 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 요소를 그릴 때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그 평면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하고 실제로 어떤 사각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려지는 부분을
우리가 작업 평면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2D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2차원적인 거 가로와 세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간단한데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려질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무한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 평면을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면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그려질 평면을 상태바에서 미리 정리를 해 줘야겠죠. 자, 여기 밑에 보면 평면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평면, 정면, 뒷면, 배면, 우측면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작업 평면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한 상태죠. 요거를 선택을 하니까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정면으로 설정을 하면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밑에는 어떤 작업 평면을 지정하는 부분, 작업 평면이라던가 공구 평면도 같이 지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 평면 여기 도형 부분을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도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형 요소를 그리고 그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 평면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도형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솔리드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리기 같은 데서 뭐 여기에 있는 뭐 기본 형태 같은 거에서 육면체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 이렇게 도움말이 육면체 기준점을 선택하시오라고 나오게 되고요. 블록 어떤 걸로 만들 것인지 솔리드 그리고 곡면 부분이 이제 서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좀 지정을 하죠. 원점을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나의 육면체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육면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뭐 여기면을 이용해 볼까요? 여기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 평면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같은 경우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여기 평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한 중간쯤에 도형으로 평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도형으로 작업 평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형 부분 뭐 면이나 이런 것들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뷰를 선택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좌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뷰 보면 뷰가 4개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게 4개 중에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그래서 원하는 이 뷰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하시게 되면 이 새 뷰를 만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새 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이 부분이 이 새로운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 있었던 여기 점, 원래 우리 깨끗한 화면에 갈색으로 된 선만 있었던 여기 점을 뭐라 그랬었죠? 시스템 원점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어떤 새로운 작업 원점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뷰에 새로운 원점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저장 목록뷰라고 하는 걸 들어가게 되면 저장이 되어 있는 주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평면이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작업 평면이 평면인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전에 저장한 작업 평면을 꺼내려면 저장 목록뷰에서 새 뷰 요거를 선택을 하고
다른 거는 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원점이 원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좌표가 틀리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작업 평면이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위로 좀 되돌리고요. 평면 같은 경우도 정면으로 다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뭐 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작업 평면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그리기에서 사각형 같은 걸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과 똑같이 평면에서 다시 한번 도형 자, 작업 평면 설정이 나오는데 이쪽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만나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6개 중에 첫 번째 뷰, 두 번째 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원하는 뷰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XYZ 방향은 동일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와서 이 Z 방향의 어떤 좌표만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좌표를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뷰, 새 뷰 9번이 되겠고 원점 부분 보게 되면 X만 여기로 온 거니까 X좌표만 틀리고 Y하고 Z좌표는 그대로 0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어떤 작업적 표로 설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평면으로 가셔서 그래서 평면으로 다시 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전체 선택해서 제가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죠. 선택된 요소를 제거를 하고요. 자,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작업 평면을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도 그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 형태에서 제가 아까 말한 만든 것처럼 육면체를 이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곡면이 아닌 서피스가 아닌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솔리드하고 서피스 곡면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부가 꽉 차 있느냐 내부가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솔리드와 서피스는 곡면이죠.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작업 평면으로 들어가서 도형으로 평면 설정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솔리드 면으로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평한 솔리드 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또 뷰가 나오면서 이렇게 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줬고요. 자, 우리가 왜 이 작업 평면에 이게 중요한지 또 이런 거를 어디다가 또 쓰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선 하나를 여기다 그릴 겁니다. 선은 그냥 그리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를 그릴 거고요. 자, 여기에 이 꼭지점, 이 요쪽 꼭지점이나 혹은 요쪽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를 그릴 건데 그냥 이 평면상의 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일 수 있는 원,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쪽에서 봤을 때 동그란 원을 여기다가 그려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선을 한번 그려 보겠는데 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기 메뉴로 들어가서
직선 메뉴에서 두 점선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꼭지점 혹은 이쪽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로 들어가서 중심점과 뭐 반지름을 이용을 한 원호를 그리시면 되겠죠. 현재 작업 평면은 이 평면입니다.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위쪽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이는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이는 원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럴 때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그려지는 평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자, 작업 평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으로 들어가셔서 우측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측면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중심점을 여기로 지정을 하고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그렇죠? 이것도 뭔가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 아니고 우측면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ESC 누르고 요거는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좀 그려주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다시 들어가서 평면도 아니고 우측면도 아니면 어떤 정면의 형태가 되겠죠. 자, 들어가셔서 원을, 자, 작업 평면 정면입니다. 원을 다시 그려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 원이 동그랗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정면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는 원이 이쪽에 있는 원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평면으로 했을 때 혹은 우측면으로 했을 때 혹은 정면으로 설정했을 때 각각 원의 모양은 똑같지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디에 그려졌느냐가 틀리게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업 평면의 중요성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스케치 같은 거를 하게 되겠지만 작업 평면을 어디로 선택해서 스케치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먼저 작업 평면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면에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평면으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고요. 아직 원을 그리고 있는 도중이었네요.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그래픽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CS 어떤 작업 좌표기에 해당하는 것, 작업 평면은 말 그대로 작업할 평면, 그래픽 뷰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뷰를 뜻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저장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뷰 막 돌려서 휠 버튼 클릭하고 막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뷰가 저장 안함, 저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평면, 작업 평면의 왼쪽에 그래픽 뷰를 클릭해서 평면을 클릭하면 평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정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정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입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ISO 형태로 대략 한 위쪽 45도 정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뷰가 설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솔리드에서 그리기에서 간단하게 원뿔이나 뭐 원통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곡면이나 솔리드 상관없고요.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그래픽 뷰를 평면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반듯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 모양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면을 선택하게 되면 정확하게 앞에서 프론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각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바닥면도 마찬가지죠.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면도 사각형 형태, 바닥면은 원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위쪽에서 보는 거나 밑에서 보는 거나 동그라미만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픽 뷰는 어떤 작업 평면이나 이런 것처럼 뭐 그리는 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화면을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